데카메론. 여자는 혼자 많은 남자를 녹초로 만들 수 있지만 남자는 한 여자를 피로하게 만들기가 힘들다. 페루지아의 거리에 피에트로 다빈치 올로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아내를 갖고 싶다는 소망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눈을 속이고 페루지아 안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품고 있는 악평을 줄이려는 생각에서 마누라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와 생각을 같이 한 운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했습니다. 즉, 그가 얻은 아내는 불타는 듯한 빨간 머리를 했으며 몸이 무쇠같이 단단한 남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어도 좋을 만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자인 자기보다 남색 쪽의 정신을 빼앗긴 남자에게로 시집 오고 말았는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그녀는 그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젊고 싱싱한 미인이며 원기왕성하고 정력이 전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신경이 곤두섰고 때로는 더러운 말로 남편을 욕하면서 불만스러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 이런 생활을 하다가는 남편의 나쁜 버릇을 고치기 전에 자기 몸이 먼저 말라 빠지고 말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기랄, 나를 내버려 두고 흙탕투성이의 신으로 그런 메마른 데로 가다니 그럼 나는 더 축축한 곳으로 누군가를 배에 태워 데려올 궁리를 할 테다. 그래도 난 그놈을 사내라고 생각하고 무사내들이 탐내는 것을 그 작자도 탐낼 줄 알았기 때문에 남편으로 맞이해서 많은 지참금을 줬지. 만약 그 작자가 그런 줄 알았으면 그런 놈을 남편으로 가졌겠어? 그놈은 내가 여자인 것을 알았을 것이 아닌가? 여자가 마음에 없으면 왜 나를 아내로 삼았단 말인가? 이제 나로선 참을 수 없단 말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의 욕망을 버리고 싶었다면 벌써 수녀가 되었겠지. 욕망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결혼한 거야. 그 작자가 나를 만족시켜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갖다 주기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다간 다 늙어 빠진 할망구가 될 게 아닌가. 할망구가 다 된 다음에 젊음을 헛되이 보낸 것을 뉘우쳐봤자 아무 소용도 없지. 젊었을 동안에 마음껏 즐겨야 해. 그놈이 즐기고 있는 것처럼 나도 멋대로 즐기라고 그놈이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놈의 즐거움은 비난할 만한 악덕이지만 나의 즐거움은 훌륭한 행동이야. 나는 세상 법칙을 어길 뿐이지만 그놈은 세상의 법칙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도 어기고 있어. 그리하여 이 선량한 여인은 이런 생각을 남몰래 실행에 옮기려고 여러 번 궁리한 끝에 먹이를 주어 뱀을 키웠다는 성 베르디아나의 제레라고까지 세상에서 여겨졌었던 어느 노파와 친해졌습니다. 그 노파는 늘 묵주를 손에 쥐고 어떤 면죄에도 찾아갔으며 이야기라면 각대 교황의 생애라든가 성 프란체스코의 고행에 대한 것밖에 말하지 않았으므로 누구에게서나 성녀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에트로의 아내는 기회를 보아 자기 의향을 이 노파에게 전했는데 노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딸이여, 하느님은 무슨 일이든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을 비롯하여 젊은 여자가 모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슬픈 일은 또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은 뒤에 하는 일이 화로 곁에서 쟤를 바라보는 일 이외에 또 무엇이 있겠어요. 그런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여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할망구가 된 이제 와서 헛되이 청춘을 보내고 만 것이 쓰디쓰게 가슴을 쿡쿡 찌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도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은 아니에요. 어리석은 여자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말씀드리지만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은 늙은이가 되어 정신 차려봤자 아무도 말라빠진 살구를 씹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통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건 하느님뿐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들은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천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가 나이를 먹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그 일로 어린애를 낳는 일 이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다른 일은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이런 일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은 언제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는 혼자서 많은 남자를 녹초로 만들 수 있는데 남자는 아무리 많이 덤벼도 한 여자를 필요하게 만들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태어났으니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나이를 먹고 당신의 마음이 육체를 꾸짖는 일이 없도록 지금 젊었을 때 남편에게 보복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은 손에 넣고 있어요. 특히 여자분은. 그러니 여자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남자분보다 시간을 더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남편조차도 우릴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부엌으로 몰아넣어 고양이를 상대로 짓거리든가 냄비나 접시를 세든가 하는 그런 일밖에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더 나쁜 일로는 이런 노래까지 부르고 있지 않아요? 젊은 여자에겐 맛있는 음식을, 할망구에겐 입마개를 하고 말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험담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 이상 얘기할 것 없이 마지막으로 말해두는데 아마 나만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즉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도 필요할 경우 내가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아무리 천하고 완고한 자라도 내 마음대로 주물러 요리하지 못하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당신 소원을 말하세요. 그리고 그 뒤는 내게 맡기세요. 하지만 부인, 한 가지 부탁해 두지만 내가 가난하다는 걸 잊지 말도록. 그 대신 앞으로는 나의 면죄에 모든 기도에 당신이 참가하도록 하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당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어요. 하느님께서 돌아가신 당신 친척 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도록. 이렇게 말하고 입을 다물었는데 이 젊은 유부녀는 노파와 이야기가 잘 되어 그 근처에 늘 다니는 젊은 남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를 만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햄 한 조각을 주고 돌려보냈는데 노파는 며칠도 되지 않는 사이에 그녀가 말한 남자를 가만히 그녀의 침실로 데려왔고 며칠 후 그녀가 좋아할 만한 다른 사내를 또 데려왔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 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으나 그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에르콜라노라는 친구 집에서 저녁을 같이 하기로 되어 대뜸 그녀는 노파에게 페루지아 거리에서 가장 미남이며 잘생긴 젊은 사내를 보내주지 않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노파는 곧 부탁대로 해주어서 그녀가 젊은이와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피에트로가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그녀는 깜짝 놀라 새파랗게 질려서 젊은이를 숨기려고 했지만 당장 어디에 숨겨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식사를 하고 있던 방에 바깥 복도에 놔두었던 닭장 속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부대를 그 위에 푹 씌우고 나서 문을 열러 남편에게로 달려갔는데 그녀는 남편이 들어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당신 오늘 저녁 식사는 후닥닥 삼키고 왔어요? 삼키기는커녕 맛도 못 봤어. 왜요? 실은 말이야. 에르콜라노와 마누라와 내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우리들 바로 곁에서 재채기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재채기 소리가 3번, 4번, 5번, 아니 그 이상이나 들리는 바람에 우리는 깜짝 놀랐지. 실은 문을 열지 않고 꽤 오랫동안 우리를 밖에 기다리게 했던 마누라에게 다소 기분이 언짢아졌던 에르콜라노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화가 잔뜩 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지.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이렇게 재채기를 하는 놈이 대관절 어떤 놈이냐 말야. 이렇게 말하고 식탁에서 일어서자 곧 가까운 계단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지. 그 계단 밑에는 곧잘 사람들이 집에 가구를 설치할 때 만들어두는 물건을 간수하는 널빤지로 된 벽장이 있었어. 에르콜라노는 그 안에서 재채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문을 벌컥 열었단 말야. 그러자 연순간 지독한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어. 물론 그 전부터도 그런 냄새가 나서 투덜대곤 있었지만 그러자 마누라가 이렇게 말했지. 아까 내가 유황으로 베일을 표백했어요. 그 뒤 연기로 그슬리기 위해 유황을 얹혔던 냄비를 계단 밑에 넣어 두었더니 아직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에르콜라노가 문을 연 것은 그 뒤에 일이 되는 셈인데 사실 어느 정도 유황 냄새가 풍기는 그 속을 들여다보니 재채기를 한 놈이 발견되었어. 그놈은 그때에도 아직 유황의 악취 때문에 연거푸 재채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무튼 강한 냄새에 가슴이 막혀 재채기를 계속해. 자칫 잘못했다간 재채기는 둘째치고 목숨을 잃을 지경에까지 와 있었던 거야. 에르콜라노는 그 사내를 보자 이렇게 외쳤어. 이봐, 마누라, 이제야 알았군. 아까 우리가 돌아왔을 때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고 밖에 세워뒀던 까닭을 그냥 놔두었다간 앞으로 뭐 하나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군. 마누라는 그 말을 듣자 자기 죄가 탄로난 줄 알고 사과하지도 않고 식탁에서 일어나자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도망갔는가는 신만이 아실 일이지. 에르콜라노는 마누라가 도망친 것은 눈치채지 못한 채 재채기를 하고 있던 사내에게 나오라고 몇 번이나 외쳤지만 그 작자는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어. 에르콜라노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몸을 움직이기조차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에르콜라노는 한쪽 다리를 끌어 밖으로 내놓곤 죽여버리겠다고 단도를 가지러 달려갔어. 그러나 나는 나까지 경찰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죽이든가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그를 제지하면서 사내를 감싸 주었지. 그러자 그때 근처 사람들이 소동을 듣고 달려와 이미 정신을 잃고 있는 젊은이를 붙잡아 어딘지 모르지만 집에서 밖으로 끌어내갔지. 그러는 바람에 우리의 만찬은 엉망이 되어 후닥닥 삼키기는커녕 아까도 말했지만 맛조차 보지 못했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마누라는 때로는 뜻하지 않은 불행한 꼴을 당하는 자가 있으나 자기처럼 빈틈없는 여자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로나마 에르콜라노의 마누라를 변호해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쁜 일을 욕함으로써 자기 악행도 발뺌할 길이 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별일도 많아라. 그분은 아주 마음이 곱고 신앙심이 두터운 부인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정숙한 부인의 본복이군요. 아주 신앙심이 깊은 부인이라고 하기에 그분 집에 참회하러 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정도였는데 그렇게 나이가 든 여자가 그런 짓을 하다니 젊은 여자들까지 물들까 두렵군. 그 여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신앙심이 없는 나쁜 여자 따윈 살아있는 동안에 저주받아야 돼. 정말 이 거리 전 여성의 망신이며 모욕이에요. 자신의 정절이나 남편에게 맹세한 약속을 버리고 이 세상의 명예를 망쳤지 뭐예요.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며 그렇게 훌륭한 시민인 남편에게 다른 사내로 말미암아 치욕을 가하고도 전혀 수치로 생각지 않다니. 그뿐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치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한 여자에겐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런 여자는 산채로 화형에 처하여 죄로 만들어 버리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말한 뒤 바로 곁에 닭장 속에 숨게 한 새서방이 생각나 피에트로를 위로하며 이젠 잘 시간이니 자리에 들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피에트로는 잠이 오기는커녕 배가 잔뜩 고팠기 때문에 저녁 식사할 것이 아무거라도 없느냐고 물었고 마누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참, 왜 자리에 드시지 않죠? 오늘 밤엔 그만 주무세요. 그러는 편이 좋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 피에트로의 소작인들이 여러 물건을 싣고 와 몇 마리의 당나귀를 물도 주지 않고 바깥 복도 옆에 마구간에 메어두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너무 목이 말라 굴레를 벗어던지고 밖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그놈은 어디 물이 없는가 하고 냄새를 맡으며 어슬렁거리다가 그 젊은이가 숨어있는 닭장 바로 앞으로 왔습니다. 젊은이는 엎드려 있어야 했기 때문에 닭장 밖에 손끝이 약간 나와 있었는데 그 바람에 행인지 불행인지 그 당나귀가 밖으로 나와 있던 손가락을 밟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젊은이는 너무나 아파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들은 피에트로는 놀랐고 그 소리가 집 안에서 났다는 것을 알자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당나귀는 손가락을 밟고 있는 발을 들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으므로 사나이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게 누구냐? 피에트로는 이렇게 외치며 닭장 곁으로 달려갔는데 닭장을 들어 올리고 보니 웬 젊은 녀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는 당나귀에게 밟히고 있는 손가락의 아픔에다 피에트로에게 혼이 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바로 피에트로가 파렴치한 남색을 할 양으로 오랫동안 뒤쫓고 있었던 사나이였으므로 피에트로는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에트로는 거기서 뭘 하는 거냐고 물었으나 상대는 그것에는 대답하지 않고 제발 살려 달라고 계속 빌 뿐이었는데 피에트로가 말했습니다. 일어서 걱정 마라.
너를 때리지는 않겠어. 하지만 왜 거기 있는지 그 까닭을 말해. 젊은이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마누라의 낙담과는 반대로 이 사내를 만났다는 것을 기뻐한 피에트로는 그의 손을 잡고 침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면서 떨고 있는 마누라에게로 데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방금 에르콜라노의 마누라를 마구 욕하고 그런 여자는 태워 죽이는 게 좋다. 또는 너희들 여자의 수치라고 떠벌렸지. 왜 그때 너는 내 얘기를 하지 않았지? 내 일은 모르는 대로 덮어두고 문제 삼고 싶지 않았다면 너도 그녀와 같은 짓을 했으면서 왜 그녀의 험담을 했지? 너희들 여자는 본래부터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던가? 남의 죄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가? 그 이외엔 까닭을 생각할 수 없어. 하늘에서 불덩어리라도 내려 너희들 같은 나쁜 인종을 모두 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마누라는 남편이 잔뜩 화만 낼 뿐 자기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고 이같이 잘생긴 젊은이를 손에 넣고 날뛰듯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알자 기운을 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여자들을 막대기로 만들어진 개같이 생각하고 있으니 말래요. 하지만 하느님의 십자가에 맹세할 건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당신이 지금 무슨 일로 나를 괘씸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에르콜라노의 마누라와 나를 비교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비교해도 좋아요. 그 사람은 할머니고 가짜 신자이고 위선자이지만 바라는 것을 남편에게서 받고 있고 아내로서 아주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나에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을 신고 있긴 하지만 다른 일에서는 어떤지 당신은 잘 알 거예요. 당신이 나와 잠자리를 멀리하게 된 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처럼 호사스럽게 대우받고 가질 것을 다 가지는 것보다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로 걷더라도 당신이 잠자리에서 잘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이봐요, 피에트로. 잘 생각해봐요. 나는 세상의 다른 여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른 여자들이 얻고 있는 것을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 당신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다른 데서 구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는 구종이나 거지와는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주 당신의 명예를 존중하고 있는 셈이죠. 피에트로는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간 밤새도록 끝이 없을 것 같았을 뿐 아니라 그녀 일 따윈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둬. 그 점에 대해선 앞으로 당신이 만족하도록 해주지. 그보다 셋이서 뭔가 식사라도 할 수 있게 부탁하고 싶어. 이 친구도 나처럼 저녁 전일 것 같으니. 그래요. 이 양반 아직 식사하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식탁에 앉으려는 찰나의 운수 나쁘게 당신이 돌아왔으니 말래요. 함께 식사하도록 해줘.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신이 불만을 터뜨리지 않게끔 해주지. 마누라는 남편이 기분을 돌린 것을 알자 일어서서 다시 한번 식사 준비를 시키고 아까 준비시켜 두었던 요리를 가져오게 했고 남편과 젊은 사내와 함께 들뜬 기분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다 만족하도록 피에트로가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그 점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젊은이가 이튿날 아침 광장에 갈 때까지 마누라와 남편 중 어느 쪽에 더 봉사를 했는지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애하는 부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에 가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당나귀가 부딪히면 벽도 마주 튀긴다는 속담이 있듯이 시기가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여자는 혼자 많은 남자를 녹초로 만들 수 있지만